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51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지난 강의에서 이어서 로컬 스토리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로컬 스토리지 객체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로드 함수와 세이브 함수를 만들고 키 하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난 강의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개발자 도구의 애플리케이션 탭에 로컬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칼라와 키라는 두 가지의 키로서 값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키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로컬 스토리지의 get 아이템과 set 아이템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키 하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키 안에다가 여러 데이터를 함께 때려박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블루와 안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를 블루, 쉼표, 안녕하세요 같은 형식으로 저장을 한다면 키 하나에다가 이 모든 것을 저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코드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다가 const로 load라는 이름의 함수와 save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load에서는 local storage.get 아이템을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녀석을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 만약에 데이터가 널이 아닌 경우에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스플릿을 활용을 해서 쉼표로 자르고 각각 칼라와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게 되면 블루와 안녕하세요 라는 녀석이 쉼표로 잘려서 블루 안녕하세요가 될 것이고요. 이 각각의 내용들이 칼라와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 녀석 전체를 리턴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칼라에다가는 칼라를 넣어서 그리고 메시지에는 메시지를 넣어서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었던 경우에는 초기 설정으로 나오게 되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칼라로는 레드가 초기 설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레드를 리턴을 하도록 하겠고, 메시지는 빈 문자열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빈 문자열을 이러한 형태로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다루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뒤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약간 코드를 따라오는데 힘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잡한 내용의 코드는 아니므로 약간 따라오기 힘드시다면 일시정지 누르고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 이해하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세이브의 경우에는 요 칼라와 메시지가 들어있는 객체를 받아서 요 녀석을 그냥 set 아이템에다가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받아야 되므로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받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local storage.set 아이템을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의 키에다가 문자열을 저장을 해줘야 될 텐데요. 요 문자열은 칼라라는 녀석과 데이터.message라는 녀석을 쉼표로 연결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템플릿 문자열을 활용을 하면 쉼표로 데이터를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곧바로 데이터에다가 넣어 주어서 저장을 하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활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데이터를 읽어드렸던 부분의 코드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load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칼라와 메시지가 있는 녀석을 들고 오면 될 것이고요. 데이터라는 녀석으로 이 녀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널 체크가 모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내부에다가 데이터.message라는 녀석을 입력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칼라 설정 부분인데요. 칼라도 데이터.칼라를 지정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입력을 하기만 하면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그것을 화면에 반영하는 것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벤트 연결했던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입력 양식을 초기화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는 데이터.color에다가 초기 설정이었던 red를 지정을 하고
data.message에다가 초기 설정이었던 빈 문자열을 입력을 한 뒤에 save 함수를 실행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입력 양식을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input의 value에다가 빈 문자열을 지정을 하고 select의 value에다가 red를 지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요 위쪽에 있는 녀석과 순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키업이 일어나게 되면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data.message를 현재 인풋의 value로 변경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change 이벤트가 일어날 때는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면 될 텐데요. data.color를 컬러로 변경을 해주고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요 위에가 입력 양식 반영하는 부분이고 요 아래 부분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주고 코드를 실행해 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시지에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키에 red와 안녕하세요가 저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하거나 하면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가 블루 쉼표 안녕하세요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 하나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코드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쉼표로 데이터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쉼표가 들어가는 순간 블루 쉼표, 안녕하 쉼표, 세요가 되면서 이러고 세로 고침했을 때 안녕하만 반영이 되어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 형식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잘 만들어진 데이터 형식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JSON이라는 객체를 알아보면서 JSON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거를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